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구 경북 인사 그리고 보수 계열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권오을 전 의원 그리고 이인기 전 의원 두 명이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 다 보수계열 정당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고 대구 경북에 기반을 뒀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이고 지금 대구 경북을 공략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권오을 의원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이인기 의원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선대위에서 맡습니다. 아마 대구 경북 쪽에는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권오을 의원은 15대 17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15, 16, 17 이렇게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지냈습니다. 1957년에 이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권오을 전 의원이 고향이 안동입니다. 고대 정외과를 나오고 국회에 있을 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쉽게 보면은 그 유승민 전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고등학교도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동창입니다. 정치 활동도 많이 같이 했고 원래 이제 권오을 전 의원이 노동운동도 좀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와 좀 같이 했었죠. 바른정당을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 중심이 돼서 창당을 했을 때 최고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난 21대 때 안동예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었죠. 원래 이 정치 활동의 시작은 1996년 15대 국회 때 통합민주당으로 나와서 그 경북 안동에서 이제 당선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신한국당과 합당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수계열 쪽에서 정치를 해온 겁니다. 2010년에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고 2014년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도 지내고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도지사 출마를 했는데 그때 경선에서 이제 김관용 지사한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어쨌든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이후에 특별한 정치 활동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29일 날 입당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합니다. 권 전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래전 추석 성묘 왔을 때 자신이 연락을 해서 이재명 후보와 커피 한 잔 한 적 있고 3년 전 대선 때도 고향 사람을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이 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 경북이 힘든데 그 이유가 일당독주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좀 이 고향 안동 그리고 대구 경북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 쭉 그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뭐 안동권 씨고요. 권오을 전 의원이 또 이쪽에서 어쨌든 오래 정치 활동을 해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고향인 안동에서의 득표 그리고 이를 통한 대구 경북에서의 득표율 향상 이런 것을 좀 노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인기 전 의원을 영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역시 이 삼선 의원입니다.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고 고향이 1953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습니다. 칠곡이 고향입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윤석열 캠프의 국민통합위 민생본부장을 맡았었죠. 개성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행안위원장 등을 했습니다. 중간에 GS 칼텍스랑 뭐 현대제철에서 고문을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 경찰 출신으로 좀 정치권에 알려져 있었죠. 사실을 24회 합격을 했는데 동기들 몇이랑 같이 이제 경찰로 투신합니다. 당시로서는 뭐 아주 드문 선택이었죠. 그래서 관악서 수사과장인가요? 뭐 이제 지내다가 거기까지 지내고 이제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이후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삼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 여기에서 주로 지냈죠.
이인기 전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날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기 전 의원이 통합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가 이걸 좀 물었고,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진짜 통합하고 화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4월 7일 날 김문수 후보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전직 의원들 125명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그 성명서의 내용이 헌재의 파면 선고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상화되기를 바랐던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으로 이제 지칭한 탄핵 반대 쪽에 서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전직 의원들의 성명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 여기에 이제 이인기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라고 오늘 이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확히 민주당 쪽에서 스크린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 공략을 위해서는 이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북 산불 났을 때 그 피해 현장 갔었고, 12일 날에는 부모 이제 묘소 성묘하러 경북 봉화 명호면이죠. 거기 이제 갔고, 그리고 나서 안동에 들려서 안동도 들렸었죠 그때. 그리고 4일날 5월 4일날에도 경북 영주 예천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들, 경북 지역의 언론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포항제철을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일정을 지금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28일 날이죠. 그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박태준 전 포철회장 묘역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포철이라는 게 어쨌든 경북의 대표 기업,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고, 또 박태준 전 회장은 뭐 포철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고향은 경남이지만 경북에서 포철 그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대구 경북 민심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 포항제철을 방문한다는 것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 기본적으로 보수계열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으로 이제 분열이 돼 있고, 국민의힘 내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어떤 강고한 단일 대우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이제 득표를 좀 많이 올려서 이기더라도 큰 표차로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관건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득표율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쪽에 각별하게 고향을 좀 정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 배출한 최초의 민주당 대통령, 뭐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안동의 아들이다, 대구 경북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구 경북 하면 이른바 국민의힘 쪽의 아성이다, 국민의힘 쪽의 어떤 보수의 심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깨트리고 득표율도 더 올리고 또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좀 공략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 20대 대선 때 국힘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창달 전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 제가 살펴보니까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직책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지역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역시 박창달 전 의원도 삼선 의원이고 자유총연맹의 그 회장도 지냈죠. 이쪽에서 나름 조직의 귀재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5% 이상 득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22%, 22, 3%이 정도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이번에 거의 그러면은 30% 가까운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취약 지역이라고 안 하고 이제 전략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전략 지역. 전국을 91군데, 91곳을 전략 지역으로 정해서 현역 의원과 그 지역을 매칭시켜서 현역 의원이 그 지역의 현안을 책임지고 좀 여러 가지 도와도 주고 그래서 책임지고 거기에서 득표를 올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고 91곳 중에 90곳이 다 책임자가 이미 정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당 당직자, 이 전략 지역의 시도당 당직자들은 직책 당비도 뭐 대폭 감면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런 걸 줄여주면서 대신 지역에 플래카드 1개 그동안 걸던 거 3개, 4개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최근에 대구 경북 쪽에 이 플래카드, 민주당 플래카드가 걸리는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사회 재보궐 선거 때, 이 김천시장 선거 때, 이 낮은 어떤 이 득표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이제 분열됐구나, 여기 공략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오을, 뭐 이인기 전 의원, 박창날 전 의원 등 포함해서 포철도 방문하고 또 그쪽에 일하는 당직자들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재명 후보도 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아마 이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지금 선거운동을 밑바닥부터 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민주당으로 간 전직 국회의원들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이 이 TK 지역에 전략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